등가속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어떻다? 그렇다. 같다. 일정하다. 그러면 ST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게 나타날 거고요. VT 그래프를 그리면요. 가속도가 일정한,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요. AT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이 세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고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의 중간값을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VT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 t까지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우리는 중간 속도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처음 속도, 낮은 속도를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다시 봅시다. 평균 속도는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낮은 속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v0고요. 낮은 속도가 v입니다.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이니까요. 2분의 v0 플러스 v 나누기 2 해주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 이때 평균 속도는 낮은 속도와 처음 속도의 중간이에요. 시간 t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는 2분의 1일 때의 속도입니다. 전체의 2분의 1.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할 때, 다른 말로 가속도 일정할 때, 다른 말로 등가속 운동일 때는요. 평균 속도는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낮은 속도를 사용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경우는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등가속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마구잡이로 변할 때 이때는요. 요걸 쓸 수가 없어요. 요거 사용 불가입니다. 얘는 이 공식은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 운동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경우는요.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사실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등가속 운동일 때는 요 공식을 쓰고요. 자, 언제나 사용 가능한 건 평균 속도 총 시간분의 총 거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평균 속도를 통해서 변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S는 VT에서 V를 평균 속도로 써주면 돼요. 자, VT 그래프에서요. 이렇게 같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 속도가 V0, 난 속도가 V입니다. 그러면 요 아래 면적이 변이에요. 물론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서 변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요. V0, V의 평균 속도를 구해서 요 사각형 면적을 구해도 요 사다리꼴 면적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요. 등가속 운동일 때 2분의 V0 플러스 V입니다. 근데 우리가 등가속 운동에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걸 배웠어요. 대입합니다. V에. 그러면 V0 플러스 대입한 거 여기 있죠.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죠. 이게 변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요. V0가 두 개니까 2V0 그 다음에 AT 곱하기 T가 되겠네요. 그러면 S는요. 나눕니다. 그러면 요거는 V0T 됐죠? 여기는 2분의 1 AT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변이도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속도는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모든 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의 중간값이 평균 속도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마구잡이 변할 때는요. 이렇게 변할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자, VT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 속도, 낮은 속도 나누기 2 하면 평균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므로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의 중간값이 평균 속도가 되고요. 앞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요. 2분의 V0 플러스 V 이렇게 평균 속도를 많이 써줄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실험으로 가속도를 구해볼 겁니다. 수레를 가만히 놓아 운동하게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요.
동영상을 재생해서 0.2초 간격으로 역학수레의 위치를 측정하고요. 측정한 위치를 표에 기록하고 구간 이동거리, 구간 속력을 정리합니다. 자, 빗면에서 수레가 내려오면서 등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자, 데이터가 0, 0.2초, 0.4초, 0.6초, 0.8초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위치를 각각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건요. 이 0.2세컨드 동안 이동한 거리, 0.2세컨드 동안 이동한 거리 요걸 측정하면 돼요. 요게 시간 t고요. 이게 위치, 변이 s고요. 구간 이동거리가 0.2세컨드당 3이고요. 0.2세컨드당 9가 되고요. 0.2세컨드당 15가 됩니다. 그러면 구간 속력은요. t분의 s가 되죠. 그러면 0.2분의 3, 0.2분의 9, 0.2분의 15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치하냐면요. t분의 s는 v 이런 패턴으로 배치할 겁니다. 이동하는 동안 구간별 시간이 0.2세컨드고요. 이동거리가 3, 9, 15, 21, 2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t분의 s가 v니까요. 얘를 나누면요. 15cm/s, 얘를 나누면 45, 얘는 75, 105, 135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 t분의 델타 v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t가 0.2세컨드 간격입니다. 자,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0.2초, 0.4초, 0.6초일 때 각각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요. 0에서 0.2초 사이에 3cm 이동한 거기 때문에 구간 평균 속도가 15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요 사이에 중간에 속도가 15인 거고요. 다음 여기는요. 지금 45가 나왔죠. 0.2와 0.4의 중간 여기가 45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15에서 45까지 델타 t는요. 두 칸이죠. 우리가 한 칸이 0.1초니까요. 자, 두 칸은 0.2초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 t가 0.2가 나오는 거고요. 자, 델타 v가 45에서 15를 빼면요. 30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델타 v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하니까 시간이 0.2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델타 t가. 다시 되돌아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서 여기 사이, 여기가 0.2세컨드 델타 t가 속도차는 30, 다시 여기서 여기 차이도 0.2세컨드고요. 속도차 30입니다. 이것도 속도차 30이네요. 뒤에 같으니까 빼고요.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가속도니까요. 0.2분의 30을 해주면요. 150cm/s 제곱이 나옵니다. 이걸 환산하면요. 센티가 100분의 1이란 숫자니까요. 대입하면 1.5m/s 제곱의 가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표를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요 패턴 완벽하게 익혀놓으세요. 다시 어떻게 배란다? 시간당 거리, 시간당 거리. 다시 구간 시간, 구간 거리, 구간 시간, 구간 거리. 이렇게 해서 구간별 평균 속도를 구합니다. 됐죠? 그러면 t분의 s 이렇게 배치해 놓고요. 속도를 구한 다음에 속도차를 통해서 델타 v를 구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델타 t로 나누어 주면 이게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요. 0.2세컨드 요 구간 동안 평균 속도가 15였고요. 그 다음 0.2세컨드 요 구간 동안 평균 속도가 45였던 거고요. 다음 0.2세컨드 동안 평균 속도가 75였던 겁니다. 그 다음 0.2세컨드 동안 평균 속도가 105였던 거예요. 우리는 요 두 칸이 0.2세컨드입니다. 그러면 델타 t가 두 칸이니까 0.2세컨드고요. 델타 v가요 30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요.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죠. 자, 델타 t가 0.2세컨드 여기 두 칸이에요. 0.2세컨드 델타 v가 30 이렇게 해서 150cm/s 제곱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어디서나 측정해도 똑같은 값이 나타나요. 기울기가 똑같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0에서 0.2세컨드, 즉 0.2세컨드 동안 자, 위치가 3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당 이동거리 0.2세컨드 동안 3cm 이동했으니까요. 얘는 15cm/s의 속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0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 요길 뜻하는 거고요. 다시 0.2에서 0.4초 사이에 요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0.2세컨드 동안 9cm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0.2세컨드 동안 9cm 이동했으니까요. 속력은 45가 되는데요. 이건 0.2에서 0.4 사이에 요 평균 속도니까요. 요 중간의 속도입니다. 45. 다음 0.4에서 0.6 사이에 얼만큼 이동했나요? 요만큼 이동했네요. 15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0.2세컨드 동안 15만큼 이동했으니까요. 속력이 75가 나와요. 그러면 0.4에서 0.6 사이의 평균 속도 여기는요. 75가 됩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의 속도가 15, 여기의 속도가 45.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0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 15. 다음 0.2에서 0.4 사이의 평균 속도 45. 0.2에서 0.4 사이의 평균 속도 4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두 칸이니까요. 여기 두 칸이 0.2초. 그러니까 델타 T가 0.2초. 그 다음에 델타 V가 45-15, 30이 되죠? 그러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러면 0.2분의 30이니까요. 150cm/s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두 칸이니까 0.2세컨드 걸렸죠? 속도 변화 역시 30입니다. 그래서 0.2세컨드분의 30cm/s에서 우리는 150cm/s 제곱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구간 이동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구간 이동거리는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즉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간 이동 속력은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그래서 속력이다. 자, 구간 이동거리가 9cm면요. 0.2초 동안 9cm 이동한 거니까요. 0.2세컨드분의 9cm가 돼서 45cm/s가 됩니다. 됐죠? 구간 속력 나타내기 T1에서 T2 구간 속력은요. 2분의 T1 플러스 T2일 때 순간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나타날 때 해당 시간권의 중앙에 점을 찍어야 된다. 다시 보자. 우리가 0.2초 동안 속력을 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0초에서 0.2초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때 3cm 이동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요. 평균 속도가 0.2세컨드분의 3cm예요. 그러면 15cm/s가 되죠. 근데 이게요. 요기세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 값이요. 0.2초일 때의 속도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0초에서 0.2초 사이에 요 평균 속도입니다. 중앙을 찍으셔야 돼요. 요 구간 속도를 구해도요. 그 속도가 여기가 아닙니다. 요 중간의 시간 내 속도예요.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구간 평균 속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0초일 때 속도는 나중에 따로 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 시간의 속도가 아니라 구간 속도는 요 중간의 속도입니다. 요 구간의 속도도 요 중간의 속도예요. 끝에 아닙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